자,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5월달 넷째 월요일 날을 71년에 닉슨 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5월 말에 그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분들을 추모하는 그것은 이 국가적으로 다 똑같이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 현충 보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운동권들이 많이 변질을 시켰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과 맞서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을 같은 대열에 놓고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사람들도 그들을 추모를 하되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훈과 순국, 애국의 개념을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을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은 사람을 추모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 아마 이런 현충일이라는 개념에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할 때 독재 정권이든 정권에 반대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까지 같이 추모하는 것은 저는 그건 다른 종류를 한데 섞는 억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돌아가신 분, 경찰로 돌아가신 분, 소방대로 돌아가신 분, 이런 사람들은 현충일 날 추모를 하되, 그리고 보훈처가 하되, 그러지 않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따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 보훈의 개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개한 나라일수록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에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죠. 정상적인 나라일수록 그런 예우가 깍듯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경찰 군인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니까 적국인 우크라이나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러시아 보고 찾아가라고 요구하는 일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그 경찰 등이 지금 새로 또 209의 시신을, 러시아군 시신을 수습해서 데려가라고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이 뭐 세계 전쟁을 쓸데없이 많이 벌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한 존경심과 또 그들을 추모하는 뛰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한국인들, 미국 교민들 중에 영주권 얻은 사람,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군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또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밤낮 없이 미군의 국방부 속에 예우 담당국이라는 곳이 있어서 미군의 전사를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그 예우 담당국이라는 부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인트루이스에 있어요. 왜 세인트루이스에 있나 하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다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에, 지도를 놓고 보면 정중앙에 세인트루이스에 예우 담당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할 때는 운구 담당 장교가 직접 통지를 하고, 그리고 국방장관이 서명한 전사 통지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시신의 운구나 장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에 반드시 통보된 후에야 언론에 전사자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이 현충일 날 챈스 일병이라는 이라크전 사망자를 한 미군 소령이 운구하는 과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일화들을 소개한 영화를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미군 소령이 부하의 부인이 만삭으로 이제 아기를 놓으려는 찰나에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를 놓을 때 죽은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 시신이 놓인 관 옆에 그 부인의 이 간이 침대를 놓고 음악을 틀어서 밤새 같이 있도록 배려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작년 9월 달에 미군이 그 아프간에서 철수작전을 잘못했죠. 정치인들이. 그 과정에서 차량 테러가 났고 13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이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각 전사자 개인이 다 이 수억 원씩의 모금을 미국 국민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목표가 다 초과했죠. 자, 미국은 전사자에 대해서 정부 조의금을 1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군인 보험으로서 2005년부터 4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사한 사람은 25만 달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이 살아있는 가족이 있는 모든 전사자 유족들에게 15만 불을 소급 적용해서 추가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바이든이 그 앞에 말한 이라크 철수 과정에서의 13명의 전사자들 시신이 올 때 50분간 80노구를 이끌고 기립에 있었어요. 자, 오바마는 새벽 4시에 유해를 맞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흑인 터너 하사라는 사람의 시신이 도착했는데 그 시신이 도착하는 미국 조지아주 군부대 공항에 가족들이 비행기 값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가 좀 복잡했나 봅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페덱스로 시신을 보내야 할 상황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터너 하사가 사는 LA 지역 캘리포니아의 애국 기병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은 군인, 경찰, 소방대 등에서 좀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미국의 보수 조직이에요. 근데 조지아스부터 LA까지는 3,800km의 국토 횡단이에요. 그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애국자를 소포로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겠다 하면서 미국 각 주의 애국 기병대의 호수에서 주별로 릴레이로 시신을 전달하자. 그래서 그 시신을 자신들이 마련한 운구차에 싣고 바이크들, 애국 기병대라는 사람들이 주로 바이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인데 그 바이크들을 다 동원해서 주별로 수백 명씩 떼를 이루어서 그 운구차를 호송해서 결국 3,800km를 호송을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의 그 민간인이 국가를 위한 전사자,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한 나라죠. 없는 집의 자식들이 군대 가서 전사하고 있는 집의 자식들은 아예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모병제 국가에서의 전쟁 사망자. 그렇지만은 미국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 전쟁이 부당하게 정치인들 결정으로 일어났든 말든 전사자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예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한국의 천안함 전사자 가족들은 뉴스로 전사를 알게 되었고, 연평도 포격에서 해병대 2사람이 전사했는데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전사로 인정되지 않고 전사를 이렇게 인정하면 당시 DJ 정권으로서는 북한하고의 전쟁이다라고 될까봐 공무 사망자로 해서 3천에서 5천만 원의 보상을 한다. 그랬다가 2004년에 전사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소령 10호봉 72배로 한다 해서 2억 1천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공무원 평균 급여로 소급 적용해서 2015년에 이 공무원 평균 보수 정도로 이렇게 연도를 곱해서 지급한다 했지만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군은 북한에 있는 이 미군 시신이 발굴이 됐죠. 북한 정부의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발굴 비용을 엄청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2구의 시신을 6.25 때 전사자예요. 아마 6.25 때 격전지 주변을 이렇게 미국 전사자 유해 발굴단이 들어가서 직접 발굴해서 봉안을 하는데 에어포스2라는 비행기로 데려오면서 엄청나게 성대한 그런 유해 봉안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500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에 새겨보는 이 보훈의 의미, 즉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이게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과 뒤섞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세월호 사망자보다도 훨씬 못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꼴이 제대로 아니니까 이런 군에서 돌아가신 분, 군에서 적국의 공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전사자라고 인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인정한 이후에 그 보상조차도 형편없고. 자, 미국과 비교하면요, 미국은 솔직히 없는 집 자식들이 가서 싸우지만 전사했을 때 그 보상과 예우와 또 국가나 민간에서의 그 전사자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과 또 사후의 보훈적 지원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번 전사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현충일 날에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부분이다.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 현충일에 우리나라의 전사자나 전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보상체계와 예우체계를 정해주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지난 5월 31일 이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됩니다. 내일 6월 6일은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쓰러져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충일을 노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현충일은 정말로 술집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1년에 하루 노는 날이 현충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분위기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 노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전역에 있는 60여 개에 이르는 이 국립묘지에서 150만 명의 남북전쟁부터 시작해서 1, 2차 세계대전, 스페인전쟁, 베트남전, 한국전,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조국을 지키다 숨진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을 부르는 행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숨진 사람들을 추모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분들을 갖다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이 우리의 존재는 미래에도 존재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어디를 가더라도 마을 어귀마다 그 나라가 벌인 전쟁에서 숨진 그 마을 출신 지역민들의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탑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찬스 일병의 귀환은요,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Taking Chance라고 하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9살짜리 찬스 일병이 이라크전에 파병이 되어서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스트로볼이라는 해병대 중령이 본인은 이미 전쟁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국내에서 안전한 데서 근무하는 데 대한 자책감으로 본인이 자청해서 이 찬스 일병을 시신을 고향까지 운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겪었던 일들을 스트로볼 중령이 한 20일간의 일지를 만들어서 이 일지를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들이 감명을 주면서 2009년에 영화로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케빈 베이컨, 명배우죠. 케빈 베이컨이 스트로볼 중령 역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 이전까지는 이 미국 국방부가 장병들의 운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공개하는 걸 끌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실제 진행되는 그대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퍼시픽 같은 영화를 만드는 HBO에서 돈을 대어서 만들어서 TV용 영화로 개봉을 했습니다. 첫 개봉 당시에 200만 명이 봤고 다시 재개봉했을 때 500만 명이 봤고요. 한국에서도 현충일 날 KBS에서 상연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 이라크에서 시신이 와서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그 시신을 인수해서 미국 중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시골 마을까지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중간중간 오랫동안 운구차를 타면서
고향에 그 시신을 부모께 전달하고 그 시신을 안장하는 과정까지 스트로볼 중령이 겪은 내용들을 암담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감명을 주는 이유는요.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자, 전투 장면도 하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모양 되는데도 모양이 그냥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영화가 왜 감동을 주느냐? 그것은 국가 전쟁,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 국민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또 국가가 요청했을 때 희생을 각오할 용기와 실제로 헌신한 대표적인 인간형을 참전 군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완전히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에서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은 첫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미 본토 공군 기지에 도착한 챈스 일병의 유해는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냉동관에 넣어서 비행기로 싣고 갔죠. 자, 공군기지 영안실의 요원들은 챈스 일병의 유해를요, 일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정성을 들여서 깨끗이 닦고 이렇게 보살핍니다. 자, 아기를 갖다가 돌보는 엄마의 손길처럼요, 챈스 일병의 몸을 구석구석 닦고 또 새로운 제복을 아주 그냥 칼주름을 세워서 입힙니다. 그 영안실에서 공군 관림계자가 이야기합니다. 스트로볼 중령을 위해서 호텔이 마련됐으니까 내일 출발을 할 거니까 다른 비행기로 호텔에 가서 자라니까요. 스트로볼 중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영안실에 혼자 둘 수가 없다. 공항 영안실 앞에 의자를 하나 놓고 챈스 일병의 유해 옆에서 밤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유해를 운고하는 이런 일은 그냥 행정적인 일로서 끝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조국을 위해서 죽은 일병을 위해서 중령이 그 유해 옆에서 밤을 세웁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고위 장성들이나 영관급에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평해전에서 과연 이런 장성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날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는데요. 이 비행기에 조종사가 민간 항공기에 화물칸에 넣죠. 따로 일병 한 명을 위해서 수송기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비행하는 동안 전사한 해병대원을 운구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불편하시더라도요, 호송하는 중령께서 내리는 동안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 시신을 먼저 밖으로 빼고요, 중령이 제일 먼저 내리게 기장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탔을 때는 시신을 운구하게 돼서 영광이라 하고요. 만약에 한국 같으면 민항기에 그렇게 했다면 내 돈 주고 내가 비행기 탔는데 재수없이 시신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욕을 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 영화를 여러 번 보면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제복을 입고 고향에 들어가면 이 이코노미석에 타면요, 반드시 이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탔던 사람이 바꿔줍니다. 비행기를 처음에 들어갈 때 보고는요, 승무원한테 이야기해서 저 자리를 좀 바꿔라 그러고 자기가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먼저 바꿔주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가 개판이라고 욕을 해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 사회의 철학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승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십자가를 스트로볼 중령한테 주면서 정말로 수고하신다,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요, 비행기에 내려서 각자 가지 않고요, 그 운구된 그 시신이 영한 그 차에 이렇게 실어서 출발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미국 국민들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전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전쟁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다 가지는 기본적인 애국심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죠. 월남 전쟁도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하지만 거기 가서 전사한 일개 사병을 대하는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최소한의 자신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시신을 치는 운구차가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리무진이고 길쭉한 리무진이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차들이 추월하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차들이 그 시신을 실은 운구차의 낮은 속도에 맞춰서 그 화물트럭이니 급한 차들이 쭉 뒤에 다 따라갑니다. 그건 뭔가 하면
조국을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입니다. 앞에서 마주변에서 오는 차들은 다 경적을 울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볼 중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 챈스 일병의 부모가요. 성조기를 2개를 준비해서 그 이혼한 부모한테 각각 1개씩을 다 갖다 주는 또 예의를 또 가집니다. 마을에 갔을 때 온 마을이 그날만큼은 챈스 일병의 그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어서 챈스 일병을 기립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 아주 숙연한 날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저기 뉴욕 근처에 이 북동쪽 끝에서 중서부 와이오밍까지 2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중간중간 차를 타면서 이 일병 한 명을 운송을 하는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길에서 공항에서 각자 맡은 최선을 다해서 기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스트로볼 중령이 운구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전에 챈스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챈스의 소대장이 챈스의 가족한테 보낸 애도글에서 영웅은 세상을 달리하였지만 그는 영웅으로 살아서 함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로볼 중령이 자기가 전쟁에 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부분에 당신이 전쟁에는 안 갔지만 챈스 일병의 귀환을 정언한 사람이다. 정인마저 없다면 전사자들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전선이 아닌 곳에 있더라도 당신은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미국 사회가요, 세계 최강국이 되는 데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릴 줄 아는 이런 태도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 사회를 한번 봅시다. 대체로 없는 집 애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학비를 갖다가 지원받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에 자원해서 그때 전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1차로 이라크로 갑니다. 자, 용병으로 가서 이런 미국으로서는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나라에 가서 개죽음을 하고 온다. 한국 같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판을 칠 거고,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전사해서 온 사람분들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요, 미국은 전쟁에 찬성했든 찬성하지 않았든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요, 그것이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해교전이라고 부르는 연평해전을 겪으면서 자, 전쟁에서 정치 위정자들 때문에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사한 사람들을요, 우리는 무시하려고 권력자부터 전부가 애를 썼습니다. 자, 그분들이요, 영화를 통해서 이제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수정권, 진보정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정권이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몸을 던진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기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공감대는 형성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현충일을 맞이해서요, 챈스 일병의 귀한 영화를 한번 보시고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걸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